생존을 위한 심리 트릭. 간바와타루 지음 한성례 옮김. 북스코리아. 지은이 간바와타루. 1938년 이와테현 출생. 심리학자, 저술가. 미국 유학 후 산업능률단기대학에서 인사노무 관련 과목을 가르치면서 겸임으로 동대학 경영관리연구소에서 창조성과 능력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지도를 했다. 다양한 사례와 예리한 분석, 쉬운 문체로 독자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무서울 정도로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 트릭. 읽기만 해도 기억력이 쑥쑥 오른다. 즉시 시험해보고 싶어지는 재미있는 심리 분석을 비롯한 많은 저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심리와 뇌 개발에 관한 200종이 넘는 저서가 있다. 왜 우리는 뻔한 거짓말에 속는 걸까? 심리 트릭에 걸려드는 사람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가게 앞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긴 줄을 짓고 서 있다. 가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수백 미터의 행렬을 이룬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햄버거를 사는 것이다. 시간이 꽤 흘러도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햄버거를 손에 넣기까지 1시간은 좋게 기다린 사람도 적지 않다. 심지어 2시간이나 줄을 선 사람도 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니 정말 맛있나 봐.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판매 전략이 숨어 있다. 이 행렬 속에 판매자가 고용한 바람잡이 손님이 섞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무언가가 있어서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명제를 믿는다. 바람잡이는 그런 믿음을 제대로 이용한 상술이다. 이 햄버거 집은 그날 하루에만 10,000명 이상의 손님이 다녀갔고 한 점포 판매액으로는 역대 최고였다고 한다. 바람잡이 손님을 제외하고도 말이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전화 금융 사기만 해도 그렇다. 왜 그런 사기에 걸려들까? 라고들 말하지만 피해는 끊이질 않는다. 비슷한 수법인데도 사람들은 왜 다시 걸려들거나 속는 걸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기에 사람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는 걸까? 이 책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세상은 심리학을 모아놓은 보물창고다. 범죄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교묘하고 능숙하게 이용하는 광고나 판매 전략에서도 그 심리가 보인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당신은 새로운 변화를 느낄 것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굉장한 능력이 샘솟기도 할 것이다. 심리 트릭은 생존을 위한 무기다. 이 책은 보약이 되기도 혹은 독약이 되기도 할 것이다. 악용하지 않고 유익하게 이용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여서 더 빨리 성공의 길로 다가갈 것이다. 자, 당신은 이 책을 어떻게 이용하겠는가? 간바와타루. 차례 제1장 맹신하는 이유. 왜 우리는 징크스를 믿는 걸까? 당신의 심리를 맞춰 보겠습니다. 어차피 젊게, 하지만 젊게. 그 사람의 성격은 이렇다? 휘둘리지 마라. 당신은 반드시 해낸다. 제2장 맹신의 위력. 왜 상식에 얽매이는가? 가짜 뉴스, 가짜 기사. 성공한 사람은 실물보다 커 보인다.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공식은 없다. 독창성은 당신 안에 있다. 갇힌 틀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과 같아야 편안해지는 이유는 제3장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계략. 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까?
영업용 빈말에 사람들은 약하다.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 사기꾼은 평범한 외모의 여성을 노린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속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마음. 거짓말 꿰뚫기. 제4장 왜 사람이 그리울까? 연애에서부터 인간관계까지. 좋으면서도 싫은 척에 대한 오해. 꿈에서 깨어나라. 불에는 기름을, 사랑에는 거센 반대를. 왜 사람은 불안해지는가? 삐딱한 눈과 마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제5장 어쩌면 이토록 잘 믿을까?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정말일까? 속임수를 파헤치려다 오히려 빠져든다. 꿈이 현실에서 재현되는 이유. 실행이 따르지 못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하기 나름이다. 어차피 라는 말을 추방하라. 자신을 알기 위한 10가지 질문. 그때를 기억하라. 제1장 맹신하는 이유. 왜 우리는 징크스를 믿는 걸까? 당신의 심리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기억한다. 당신의 성격과 지금의 심리 상태를 맞춰보겠다.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밝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평하지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면도 있다. 실제로는 상처받기 쉽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낭만주의자다.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이며 선택이나 결단을 하는 순간에는 불안을 느낄 때도 많다. 현재의 직업도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갈피를 못 잡는다. 친구 관계나 연애 문제로 고민도 많다. 어떤가? 항목의 절반 정도는 마치지 않았는가? 점술은 재미나 호기심으로만 즐겨라. 사실 앞의 글은 어느 누구에게나 들어맞도록 적당히 내 마음대로 나열한 문장들이다. 아마 당신도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당신의 운세나 성격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수긍한다. 왜 이런 점술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는 걸까? 이는 반엄 효과와 관련이 있다. 우선 앞부분의 기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 문장들에는 다음 2가지의 특징이 있다. 추상적인 표현을 썼다. 대부분의 사람이 크든 작든 일이나 인간관계로 고민한다. 게다가 심리 상태에 대한 글들은 지난달에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으니 힘든 상황이다 라는 말처럼 결코 구체적이지 않다. 누구에게나 해당할 법한 상황들을 나열했다. 이런 글은 반엄 효과가 있다. 반엄이라는 명칭은 19세기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반엄 서커스단에서 유래했다. 이 서커스단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분석하여 남녀노소 누구라도 즐길 만한 공연을 펼쳤다. 이처럼 반엄 효과가 있는 글을 읽으면 우리는 자신에게 들어맞는 부분만을 기억하며 어쩜 이렇게 잘 맞을까라고 느끼게 된다. 고민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문제다. 점술가에게 손금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점술가가 한 말이 아무리 추상적이더라도 걱정거리를 한가득 아는 사람들은 용하군,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지 하고 놀란다.
이것 역시 반엄 효과다. 돈을 써가며 자주 점술가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당신의 고민은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의 문제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 당신은 반드시 해낸다. 무시무시한 부적의 힘.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과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레노어 제이콥슨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그들은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능 검사를 실시했다. 성적과 상관없이 각 반의 학생 중에서 20%를 무작위로 뽑아 각 반 담임교사에게 검사 결과로 보아 앞으로 이 학생들의 성적이 급속도로 올라가겠다라고 알렸다. 그 후 무작위로 뽑힌 학생들은 실제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성적이 올랐다고 한다. 선택된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는 무의식 중에 표정이나 말투로 나타나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크게 올랐던 것이다. 괜찮아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현상이 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 섬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는 여인 조각상 하나를 직접 만들었는데 그 조각상에 반하고 말았다. 여인 조각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조각상이 진짜 여인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여신 아프로디테는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명언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한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거는 셈이다. 대체 약물도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 진통 효과가 있는 모르핀 투여 실험이 그 예다. 어떤 환자에게는 모르핀을 투여하고 다른 환자에게는 대체 약물을 투여하는 실험을 한 결과 모르핀을 맞은 환자의 52%와 대체 약물을 맞은 환자의 40%가 통증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를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암시는 통증을 제거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는 결론이다. 반대로 건강한데도 자신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당신은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다라고 진단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비타민제 등을 대체 약물로 준다고 한다. 수험장 같은 곳에 부적을 들고 가는 행동도 일종의 위약 효과가 있다. 부적은 강한 암시 작용을 하므로 지니고만 있어도 기분이 안정되어 실력을 발휘한다. 제2장 맹신의 위력. 왜 상식에 얽매이는가?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가랑의 사이로 세상 보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과거에 겪은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에 같은 종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뇌는 사고의 절약을 꾀하느라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하려 든다. 당신은 어떤가? 똑같은 풍경도 관점을 바꾸면 훨씬 아름답게 보인다. 미국의 심리학자 O.H. 모러는 과거에
경험한 문제 해결 방식에만 집착하는 현상을 경직된 심리 상태라고 설명하며, 그런 심리 자세가 한번 생기게 되면 자유로운 사고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람은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이나 관점에 익숙해지면 사고 회로가 굳어져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하게 된다. 복잡한 문제에 부딪혀도 해결할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허둥댄다. 이럴 때는 관점 바꾸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다. 관점 바꾸기란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가랑이 사이로 세상 보기가 있다. 우리가 언제나 사물을 보는 높이는 지상 1.5에서 1.8m 높이다. 상체를 굽혀 가랑이 사이로 보면 시야의 높이가 50cm 정도로 이동하게 된다. 게다가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뒤바뀐다. 그렇게 해서 보면 평소에 익숙하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영감이 번쩍 떠오르기도 한다. 더구나 이처럼 평소와 다른 자세를 취하면 뇌에 자극을 주어 머릿속이 개운해지기도 한다. 일본 삼경으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 교토의 미야지만에 위치한 명승지를 가랑이 사이로 올려다보면 하늘의 다리가 놓인 듯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한다. 이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의 좋은 예다. 이처럼 단순한 자극이 영감을 번뜩이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독창성은 당신 안에 있다. 순간 대처 능력으로 이어지는 독창성. 개성이란 그 사람만이 가진 재능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창조란 개인의 독창성에 참신함이 어우러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독창성이랑 달리 말하면 개성이다. 독특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기도 하다. 눈에 띄는 차림이나 두드러지는 행동을 개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개성이란 타인들과 다른 관점이나 사고를 뜻한다. 또한 그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창성은 특수한 능력이거나 특정한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다.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내면적인 특성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독창성이 있다. 요즘 기업들은 구성원들에게 기획 능력이나 독창성을 요구한다. 임원들도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자 애쓴다. 하나의 기획이 회사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행동은 어려운 법이다. 독창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식이나 습관에 따라 생활하며 몰개성적인 조직 사회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탓이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서투른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주위에 알릴 것인가? 누구나 장점이 있고 잘하는 무언가가 한두 가지쯤은 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흥미로운 일이라면 열중하기 마련이다. 유연한 사고력을 가지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야 오래 간다.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움직이는 사람은 뭐라도 생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도 얻지 못한다. 일단 행동부터 시작하자.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과 같아야 편안해지는 이유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영향받는다. 혼자만 튀는 건 싫다.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아시는 사람들이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그는 9명의 피실험자들에게 직선 하나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직선 3개가 그려진 다른 한 장의 카드를 보여주고 그 3개의 선에서 첫 번째 카드의 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찾도록 했다. 사실 이들 9명 중 8명은 바람잡이였고 그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먼저 내놓았을 때 남은 피실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했다. 여러 그룹을 대상으로 반복해 실험했더니 50명 중 평균 3분의 1이 바람잡이의 틀린 답에 동조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바람잡이 중 1명이라도 정확한 답을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오답에 동조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처럼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이끌리거나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조심리라고 부른다. 이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은 바람잡이의 대답이 틀렸다고 판단하면서도 혼자만 튀기 싫어서 동조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의견을 말할 때나 행동을 시작할 때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선뜻 도움을 준다. 하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거나 행동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 역시 나서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며 책임감을 벗고 도와주지 않았을 때의 죄책감도 덜어내려는 심리에 따른 것이다. 사전 공작도 심리 작전의 일종이다. 사람에게는 동조 심리가 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이게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다 라고 소개하면 곧 많은 사람이 비슷한 옷차림을 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한다. 그래야만 마음이 놓인다. 가게 상인이 바람잡이를 고용하는 상술 이외에도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사전 공작들은 이런 동조 심리를 이용한 전술들이 많다. 어떤 집단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에 이런 전략을 활용하면 된다. 미리 몇 사람에게 동조해 달라고 부탁해두면 설득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설득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 한 명의 주장보다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 동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력도 커진다. 애써서 만든 기획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교섭해보자. 이렇듯 분위기를 고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 또는 편승 효과라고 한다. 이 말은 큰 행진에 등장해 맨 앞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내는 악단차를 칭하는 말에서 유래했다. 제3장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계략. 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까?
사기꾼은 평범한 외모의 여성을 노린다. 냉철하게 판단하면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 오래전 잡지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결혼 사기 사건을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다. 체포당한 사기꾼은 처자식이 있는 50대 남성으로 여성을 속이는 방식이 기발했다. 남자는 어느 섬을 통치하는 왕족으로 자신을 설정하고 여성들에게 자신은 왕권 서열이 높은 왕족이라고 소개했다. 금발로 염색한 외모에 늘 군복을 입고 다녔으며 일본어가 서툰 외국인으로 가장했다. 잡지에 실린 사진 속 군복 차림의 그 사람은 일본 어디에서나 흔히 만날 자그마한 50대 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해 여성들은 하나같이 체포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을 속인 남자가 일본인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결혼 사기꾼의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비법. 인간은 누구나 많든 적든 모순된 면을 지녔다. 불안과 고독,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약한 심리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자존심과 우월 욕구, 자기 과시욕이라는 면도 가지고 있다. 인사치레인 줄 뻔히 알면서도 칭찬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 칭찬에 약하다. 결혼 사기꾼은 상대 여성을 극찬하는 기술이 능숙하다. 그들은 평범한 외모에 자부심이 강해 보이는 여성을 주로 노린다고 한다. 미모를 겸비한 여성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늘 추켜 세워 주어서 칭찬에 익숙하다. 따라서 그런 인사치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성들은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의심을 한다. 그런 점을 잘 파악하여 능란하게 칭찬하면 그 여성들은 다른 여성을 이겼다라고 착각한다. 강한 자존심은 강한 열등감의 다른 이름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별로 영향받지 않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곧잘 신경을 쓴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일지라도 자존심에 자극을 받아 흔들리면 앞의 결혼 사기꾼 이야기처럼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제4장 왜 사람이 그리울까? 연애에서부터 인간관계까지. 불에는 기름을, 사랑에는 거센 반대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변하는 이유.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MC는 부모 반대를 뿌리치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MC는 결혼 전에 다른 약혼녀가 있었지만 여행지에서 지금의 아내 NC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NC의 부모는 결혼을 한사코 반대했다. 외동딸인 NC의 집안은 지역 유지이자 조상 대대로 교육자 가문이었다. NC의 부모는 결혼할 남자는 대릴 사이로 들어와야 하고 교직자여야만 허락하겠다고 강조했다. MC는 선물을 들고 몇 차례나 NC 부모 집을 찾았지만 결혼을 허락받지 못했다. 오히려 독립생활을 하던 NC를 부모님은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결국 MC는 약혼녀와는 헤어진 다음 NC 가족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그녀와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이윽고 NC가 임신하게 되자 그녀의 부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인정해 주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MC는 흐르는 세월만큼이나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어갔다. 아이에게 매달려 남편에게는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그때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권태기가 찾아들자 아내 얼굴도 보기 싫어졌다. 문득 헤어진 약혼녀의 얼굴이 뇌리에 스쳤다. MC는 그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하고 후회와 한숨의 나날을 보낸다. 사랑에 빠져도 좋다. 하지만 결혼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려 보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무도회에서 처음 만나 사랑이 싹텄다. 그러나 서로의 집안은 오랜 기간 숙적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허용되지 않았고 집안의 반대가 커갈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해졌다. 심리학에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클수록 사랑은 한층 더 불타오르는 현상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한다. 앞서 말한 MC의 예가 바로 그러하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자유를 방해하면 그 자유를 지키려고 저항한다. 주위에서 반대하는 동안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른다. 하지만 장애물이 사라지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버린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장애물에 대한 저항으로 바뀐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위의 반대에 대항하려는 정열과 상대방에 대한 열정도 변한다. 연인 사이에서는 때로 믿기 어려울 만큼 무의식적인 투영이 일어난다. 상대방이 실제 어떤 인물인지는 제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형상만을 보기도 한다. 상대방에 대한 환상에 빠져 결혼했다가 막상 현실 생활로 접어들면 이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변했다고 판단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으로 끝나기도 한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도 좋지만 결혼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제5장 어쩌면 이토록 잘 믿을까?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정말일까? 그때를 기억하라. 한달음에 뛰어오르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많은 사람 앞에 나서면 흥분하거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기업체 연수에 강의하러 가면 자주 받는 질문들이다. 저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아무래도 거북하다. 몸에 좋은 음식인 줄은 알지만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라는 말도 흔히 듣는다. 이런 부정적인 심리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전거 처음 탔을 때를 기억하라. 암시 효과가 평소 행동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보자. 어렸을 때 주변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타고 싶어서 연습을 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세 발 자전거와 달리 두 발 자전거는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 익숙한 자세로 타게 될 때까지는 수없이 넘어지기 마련이다. 처음 넘어졌을 때는 누구나 창피하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처럼 나도 금방 탈 거야 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여러 번 넘어져도 아무렇지 않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실력은 조금씩 향상된다. 그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익히는 속도에도 탄력이 붙는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긍정 암시가 작용한 결과다. 반면 나는 도저히 못할 거야 하고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려 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부정 암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패한 경험을 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실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다. 결국 제대로 탈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도중에 포기해 버릴 가능성도 크다.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기 위한 방법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다. 몸의 움직임을 뇌 속에 무의식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배우기보다 익숙해져라 라는 말이 있듯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긍정 암시를 하게 된다. 그와 달리 미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도중에 포기를 많이 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부정 암시에 걸리기 쉽다. 특히 무의식적인 부정 암시에 걸린 사람이 다음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지면 도리어 노력 역전의 법칙,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는 의미에 따라 실패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결은 몸으로 익히기. 많은 사람 앞에서 긴장하거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일 없이 말을 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락 시간이나 피로연 같은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훌륭하게 연설을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증거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붙게 되어 많은 사람 앞에서도 말하기가 익숙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중 앞에 나서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탓에 긴장하게 된다. 이럴 때는 말을 잘해야 해, 긴장하면 안 돼 라는 의식을 버리고 조금씩 잘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긴장감이 해소되고 여유 있게 말을 할 수 있다. 미국 심리학자이며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조로 알려진 존 왓슨은 나에게 12명의 아이가 생긴다면 군인이든 교사든 판매원이든 원하는 대로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를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일단 작고 귀여운 털가죽을 주어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털가죽과 같은 크기의 작은 강아지에게 익숙해지도록 해서 실제 개에게 다가가는 단계를 밟도록 한다. 아이가 익숙해질 때마다 상을 주어 아무리 큰 개라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한다. 부정적인 심리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장 심리적 저항감이 적은 것부터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이론이다. 이 원리는 지금도 임상심리학의 행동요법 분야에서 응용하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한다. 다른 관점으로 자신을 보라. 상대하기 거북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에게나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싫은 부분을 상대방에게 투영하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마음속으로 억제하는 욕구를 상대방이 행하는 경우도 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우쭐거리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도 주위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분석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다.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부장한테 또 꾸중 들었다 라는 말과 너구리한테 또 한 방 찔렸다 라는 말은 심리적인 압박감의 차이가 크다. 별명을 지어 붙이면 거북한 상대에 대한 감정이 친근감이나 우월감으로 바뀌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려면 싫은 상대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거나
혐오감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